공부만 열심히 한다면야. 자, 이제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을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어느 도시에 이제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죠. 도시군 기본 계획. 자,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 의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 의의는 그대로 문장 전체를 다 외우셔야 되고요. 외워놨던 그 의의가 잘라서 문장을 줄여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적응을 하셔야 돼요. 6개의 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6개인데 이 6개 시군이 문제는요. 내년에는요. 이게 더 늘어나요. 하나가 더 늘어나 내년에는요. 그래서 이제 100만 이상의 시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올해 붙는 것으로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정신 건강에. 예. 자, 6개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종합 계획으로서 뒤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같다.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자, 이게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 의의인데요. 이 도시군 기본 계획 의의를 완벽한 문장으로는 시험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잘라서 낸 거죠. 이 잘라서 나오는 것에 이제 적응을 하셔야 돼요. 잘라서 내는 거. 그래서 이 6개를 갖다가 다 써준 적이 없어요. 또 한 번밖에. 항상 요 뒤에 시군만 쓴다. 그러니까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아. 그렇죠? 그다음에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내기도 해. 맞죠? 예. 그러면 만약에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죠? 예. 근데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이고,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시군의 종합 계획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종합 계획이다. 종합 계획. 그 도시군 기본 계획은 그 도시에 필요한 내용이 다 나와요. 뭐 주택에 관한 계획, 교통, 상수도에 관한 계획, 하수도에 관한 계획 다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 계획이고요. 그러면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요거예요. 최다 출제. 시군의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최다 출제, 최다 출제.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은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계획은 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기관은 법으로 정해놓은 계획이 아닌 것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계획, 시험에 나오는 모든 계획은 다 법으로 정해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법정 계획인데, 시험에서는 교수님께서 출제하시면서 거저 맞히라고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라고 냈어요. 예전에 기출문제. 도시군 기본 계획은 비법정 계획이다. 이거 아니죠.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계획은 다 법정 계획이야. 광역 도시 계획도 법정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다 법정 계획인데, 그냥 거저 맞히라고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라. 도시군 기본 계획은 비법정 계획이다 그랬는데 이 말 뜻을 몰라서 다 틀린 거예요. 야, 교수님은 거저 맞히라고
빵점짜리 없애겠다고 냈는데 그것 때문에 빵점짜리가 나오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다 법정 계획입니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도시군 기본 계획의 그 법적 성질 역시 광역 도시 계획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한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시군 기본 계획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의 대법원 판례는 몇 개가 있을까요? 판례 몇 개나 있을까? 딱 한 개밖에 없어. 아까 우리 광역 도시 계획도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판의 대상이 안 되니까 재판했을 리가 없잖아. 도시군 기본 계획도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한 개고. 그래서 그 한 개밖에 없는 판례는 교수님들이 다 읽어봐가지고 그 판례 문장을 시험에 낸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예전에요. 자, 비구속적 행정 계획과 같은 말이 뭐냐면 그 판례에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행정 규칙적 성질을 가지는 계획이다. 행정 규칙적 성질을 가지는 계획이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요. 자기는 이렇게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라고 외우고 시험장 갔는데 갑자기 옳은 거 찾기. 도시군 기본 계획은 행정 규칙적 성질을 가지는 계획을 말한다. 처음 들어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렸어요. 예. 이때 행정 규칙은 뭐냐 그러면요. 행정기관 내부에만 효력이 미치고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 규칙이에요. 공무원들 6시에 퇴근해라. 이거 행정기관에만 미치지 여러분들은 안 미쳐요. 여러분 6시에 집에 가고 그러면 아니야 그거. 예. 그렇지? 행정 규칙적 성질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성질 그런 뜻이에요. 그 이게 나와가지고 틀렸어. 그 다음에 다시 시험 보러 갔는데 판례에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거든. 행정 규칙적 성질 또는 행정 명령적 성질이 있었어요. 행정 명령적 성질. 판례 문장이 이렇게 돼 있거든. 도시군 기본 계획은 행정 규칙적 성질 또는 행정 명령적 성질을 가지는 계획이다. 행정 명령도 행정기관 내부에만 미쳐.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 안 미치는 게 또 행정 명령이에요. 그래서 행정기관 구성원들한테만 효력이 미치고 일반 국민들한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비구속적 성질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년 연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행정명령적 성질 같은 말이에요. 비구속적 성질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이제 세 번째 우리 광역 도시 계획과의 그 관계 한 번 더 나왔죠. 광역 도시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부합하여야. 서로 다를 때는요. 뭐가 우선하는가? 광역 도시 계획이 우선한다. 너무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항상 느끼는 게 내가 꼭 공부 안 한 부분, 내가 잘 모르는 부분만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좀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 근데 실제 시험지를 받아보면 자기가 공부했던 데서 거의 대부분 나와요. 근데 그걸 갖다 못 맞히는 거지. 예. 그래서 안다고 문제를 맞히는 게 아니라 숙달이 돼야 문제를 맞춰. 숙달이 돼야. 예. 그러면 먼저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도 또 수립권자예요. 그래서 수립과 관련되는 걸 보는 거죠. 수립. 먼저 수립 의무가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람. 자, 도시군 기본 계획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이죠. 목표는 누가 정하는가? 그 도시의 행정 책임자 6명.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서는 항상 따라오는 함정이 있습니다. 수립권자가 못 되는 사람,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요 두 명은 절대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가 될 수가 없다.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은 그 지자체 행정 책임자가 수립해야죠. 그런데 계속 이제 함정을 파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가 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X. 어디선가 들어봤어. 국가 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어디서 나왔어요? 광역 도시 계획에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에서 나온 것을 여기서 이제 틀리라고 내면은 우리 중개사 수험생들의 특징, 들어는 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는지를 몰라. 그래서 전혀 없는 얘기를 틀린 지문 쓰는 게 아니에요. 소속을 잘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틀리게 쓰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X. 예.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을 갖다가 계속 틀린 지문 쓰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중개사 기출 문제에서는 도지사를 틀리게 냈던 건 없어요. 근데 다른 시험에는 내고 있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X. 예. 하여튼 뭐 이거 매년 강조를 하지만 시험 보고 나면 꼭 틀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 선생님 왜 그때는 그게 기억이 안 났을까요? 막 그러는. 예. 깜빡깜빡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수립 의무 없는 경우. 여기 두 가지가 있거든요. 1번,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무수히 많이 나왔어요. 3번 이상 나오면 저는 무수히라 그래요. 무수히 많이 나왔다. 2번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 신하군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광역시에 붙어 있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구 10만 이하의 신하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도 아니고 광역시하고 붙어 있는 신하군은요, 광역시의 기능을 분담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어요. 경계를 같이 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제 지방에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7만 명인 시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7만 명인 시군. 자, 7만 명 그랬으면은요, 이거 10만 이하인데 틀렸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7만이면 10만 이하 맞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또 7만에다가 기출 문제를 풀면서 동그라미를 막 쳐. 7만 명 이렇게. 그럼 8만 명은 틀리나? 아니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중개사 시험에서는요 7만으로 냈어요. 이 교수님이 감정평가사 시험은 8만으로 냈어. 8만. 그래서 이분은 7만 냈다가 8만 냈다가 7만 냈다가 8만 냈다가. 예. 다음에 다른 교수님은 9만 내겠네. 그렇죠? 그래서 10만 이하를 기억하셔야 돼. 10만 이하. 무수히 많이 나왔다. 그다음 두 번째는 딱 한 번 나왔어요.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만 있으면 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물어봤냐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돼 있을 때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맞죠? 이때야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요약집 6페이지를 딱 보니까 맨 밑에 줄에 또 친절하게 저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놓고, 예.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수립군 될 수 없다 써놨고,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 나오고, 그다음 우리가 또는 인접 수립 또 연계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인접 수립 또는 연계 수립 그러는데 이 연계 수립은 인근 시군을 포함하는 거예요. 연계 수립은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죠. 인근 지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때 포함되는 시장 군수와 협의는 하여야 한다요. 협의는 해라. 그래서 예전에 제가 눈으로 본 게 수원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화성시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요, 수원시장하고 화성시장이 서로 협의가 됐다는 얘기야. 협의했다는 거죠. 화성시장 입장에서는 별 불리할 게 없다. 그랬을 때는 이제 협의에 응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협의해야 된다까지만 나오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는 법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어디선가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같은 도의 관할일 때는 도지사가 수립할 자를 정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는 뒤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야. 예,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에는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때는 협의하여야 한다까지만 나오고, 협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한다는 말은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을 또 이제 수립하는 절차가 나오는데, 거기 우리 수립 절차를 보시면은 기초조사 등등이 나오잖아요. 수립 절차. 그러면 여기서 수립할 때 그 수립 절차, 여기 이제 수립 절차는 기초조사와 공청회는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공청회를 준용한다. 똑같다는 거지.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아요. 기초조사와 공청회는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의 동그라미를 치고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을 때는 토지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이요,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이거 한 5년 됐나? 생기자마자 바로 그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추록을 만들어서 공부했는데 바로 그해 시험에 나와 버렸어요. 그 5년의 가로치기, 가로 안에 알맞은 말. 그래서요,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기간이 많이 나오거든. 기간이. 그래서 기간이 제일 짧은 게 이틀짜리가 있어. 이틀짜리 어디서 나오나? 이틀짜리. 농지법에서 나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은 이틀 내에 발급 나와요. 예. 이틀짜리, 3일짜리, 4일, 5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30일, 60일, 1개월, 뭐 2개월, 3개월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년, 2년, 3년짜리 나오고 4년짜리는 없고 그 다음에 5년, 6년짜리 없고 뭐 7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년짜리가 올해 생겼어요.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일 긴 게 40년이야. 40년. 그래서 요 기간을 갖다가 한번 총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안 좋은 소식이 있어. 건축법 시행령이 또 전면 개정된다고
그저께 입법 예고가 됐어요. 나 쓰러지겠어 지금 나 거의 쓰러지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관련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들이 다 전면 개정됐거든요. 다행스러운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 범위와 관련 없는 법들도 있고 우리 시험 범위에 관련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건축법이 또 이게 전면 개정되고 좀 있으면 아마 이제 주택법도 개정돼서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갖다 붙일 수 있게 요 크기 그대로 그대로 제가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갖다 끼면 돼. 이게 우리 스프링이지. 예, 갖다 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이기 때문에 구멍을 똑같이 뚫어 가지고 갖다 끼면 되거든. 예, 스프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 딱 맞춰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요약집에 이제 개정된 거 있으면 페이지를 딱 맞춰 가지고 하나 갖다 끼게 만들어 이렇게. 예, 그래서 최신으로. 그러면 꼭 그걸 갖다가 이제 나눠 드릴 때 안 나오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왜 안 줬냐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더 심한 사람은 원서 접수를 갖다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접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연락 안 해주나? 한 학원에 한 명씩 나온대요. 한 학원에. 그래서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내일이 마감인데 학원도 안 나와. 집에다 전화했던 전화도 안 받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접수 못 하시는 분 가끔 있습니다. 예. 와가지고 왜 얘기를 안 해줬냐, 왜 안 알려줬냐 그러는데 그래서 학원에서는 다 증거를 다 남겨놔야 돼. 예. 그러니까 수십 번 전화한 것도 남겨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기간 같은 거 여러분들 이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표를 갖다가 제가 보통 7월 달쯤 이렇게 개정된 걸 다 맞춰서 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날짜별로 1년짜리 다 지문, 2년짜리 지문, 3년짜리 지문 따로 만들어요 매년.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외우는 거예요. 또 한 번 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짜증나는 게 뭐냐 그러면 권한자 있죠. 권한자.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6명 시장 군수 나오는 거. 그래서 이 권한자는요. 앞뒤 한 장으로 만들어서 그걸 또 외워야 돼. 권한자를 달달달달. 그러면 우리 공법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5개 지문에서요. 5개 지문에서 일단 주어가 나와. 주어. 그러면 주어가 맞는 걸 봐야죠. 그다음에 중간에 기간이 나와. 숫자가 나와. 맨 끝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로 끝나. 그러면 지문 한 개에서 함정이 3군데죠. 그러면 5개 지문이면 3, 5, 15, 15개. 그 15개의 함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공법이 어려운 거지. 민법은 거의 거저야 거저. 민법은 거의 거저. 예. 민법은 거저야 거저. 예. 공법은 3D 업종입니다. 3D 업종. 자, 그래서 지금 5년 나왔을 때 이 5년 가로 안에 써있기 있잖아요. 지금은 맞추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3년이었는지 이거 10년이었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시 또 정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는 최다 출제가 가로 2번이에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그래서 6명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죠. 미리 특별시 의회부터 해서 군의회까지 6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항상 시군으로 나오거든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무수히 많이 나왔다 시험에. 예. 그러면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요.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 30일 내 의견을 제시. 국토계획법에서 의견 제시 기간은 다 30일로 돼 있어요. 30일 내 의견을 제시해라. 그 다음에 여기 가로 3번 4명은요. 특별시부터 특별자치도 요 4군데는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승인을 받지 않는다. 수립하면 바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도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한다. 원래 협의하고요. 심의는 승인하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인데
요 네 개는요 승인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수립할 때 승인할 때 거쳐야 되는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우리가 요 수립 절차 지금 보셨고 수립 절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거 의견 청취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승인할 때는요. 다섯 번째 여기 승인을 할 때 지금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군수가 수립을 했을 때는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죠. 도지사 승인을 받는데 우리가 수립권자는 6명이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4명이 수립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나머지 4명이 수립했을 때 여기 이제 시험 문제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계급이 높은 4명이 수립을 했을 때는요. 그냥 확정이 돼요. 그냥 확정이 되는 거고 절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없었을 때야. 그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였어요. 근데 이것을 삭제하고요. 국토부 장관 승인 받는다는 것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는 결국 요 4명이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원래 우리 승인할 때는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하는데 승인이 없으니까 협의 심의를 승인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수립권자가 다 해야 돼. 수립 절차 거치고 협의 심의도 거쳐서 수립권자가 수립하면 끝이야.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에서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틀리게 해가지고 정답으로 4번이나 나왔어요. 4번이나.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왜 삭제했냐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나 그때 당시 광역시장이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받으라니까 아무도 승인 안 받는 거예요. 이번 서울특별시장이 더 높아요? 국토부 장관이 더 높아요? 계급은 국토부 장관이 더 높아. 근데 사람들이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 서울시장이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은요. 국토부 장관이 자기보다 계급 높은데 자기가 더 잘나 보이거든.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수립해서 도장 찍어주세요. 승인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법이 지켜지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처벌 중에 있는 것도 아니야. 뭐 3년 이하의 징역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수립해야 된다. 수립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법에는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승인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지켜지지 않아서 이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계속 기출 문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명도 마찬가지죠. 계급 높은 사람,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이제 힘없는 시장, 군수나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이때 시장 안에는요. 대도시 시장이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지사는요. 웬만한 권한을 다 대도시장한테 다 뺏겼다고요. 그래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중에서 시장한테 행사할 수 있는 게 사실 몇 개 없어요. 이제는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권한이에요. 왜? 이때 시장에는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포함이고 50만 미만도 포함인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갖고 있던 권한을 대도시 시장한테 거의 다 뺏겼는데 아직 안 뺏긴 것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기도지사면은요.
경기도 안에 있는 50만 이상의 시장이 수립했을 때 승인을 빨리 내줄까 안 내줄까? 빨리 안 내주는 거예요. 용인시는요, 근 1년 6개월을 끊었어요. 용인시가 50만 이상의 대도시인데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면서 도지사 승인 신청했더니요, 승인 신청한 날로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지사가 필요한 걸 다 시켜. 예,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도장 찍어준 거예요. 나중에요. 예.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걸렸고, 예. 그래서 지금 요 도지사 승인은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서 도지사 승인 총 몇 번? 6번. 저 6번. 예. 여기 오늘 몇 번째 나온 거예요? 2번째. 광역 도시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도시군 기본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나왔죠. 예.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도시군 기본 계획의 정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비가 나오죠. 정비.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5년마다 재검토.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 및 도시군 기본 계획에 우선하는 국가 계획 내용을 도시군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맞죠? 예. 그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이 정도 공부하면은요, 거의 다 맞추는데, 만약에 자기가 더 추가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요, 요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기본서 64페이지 보시면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있죠.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몇 개를 좀 체크해서 적어놔도 괜찮습니다. 이걸 또 다 외우려 그러면은 또 한이 없어. 이거 다 달달 외우겠다. 공부 한 10년 해야 돼. 10년. 예. 자,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온다 그랬죠? 방향 특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활권의 설정과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 나오고, 그 다음 6번에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나와요. 막연히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거기에 8에 2, 8에 3이 새로 추가된 거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8에 3 방제 방법 등 안전에 관한 사항, 그렇죠? 그런 것들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수립할 때 그 수립 기준 중에요, 동그라미 2번 64P 동그라미 2번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포괄적, 계략적. 절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죠. 절대 뭐 상세하게 수립한다 X. 근데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이러면 안 돼요. X다. 그래서 그 정도를 더 이제 추가해서 써놓고 싶으면 써놓고 싫으면 또 안 해도 그만이지 뭐.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또 양을 갖다가 많이 줄여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뒤로 또 넘기면은 또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올 때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어느 도시의 목표가 정해졌을 때 그 도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죠. 토지 이용 계획이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의가 있는데요. 요 의의는 시험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의의가 딱 한 번. 자, 우리 그 의의 한번 보시면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의의. 6개의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발, 정비, 보전 단어 3개를 체크해야겠죠? 그때 기본서 봤더니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시험에 써준 적이 없다는 거지. 그냥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만 나왔다고 시험에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인데 먼저 우리 법적 성질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법적 성질이 나오고 법적 성질은 드디어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 계획입니다. 구속적 행정 계획이라는 거죠.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을 미친다. 같은 말이요. 구속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 처분성이 있다. 처분성이 있는 행정 계획이다. 처분성. 요때 처분은요. 행정기관의 행위가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 효력을 미치면 우리가 처분성이 있다 그래요. 처분성이 있다. 직접 효력을 미치면 처분성이 있다 그럽니다. 예, 처분성.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행정심판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무척 많겠죠. 엄청 많아요. 판례가요. 다 소송 제기했기 때문에 엄청 많다. 자, 그래서 이 법적 성질을 보셨고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용 하는 일.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부터 6번까지 이거 필히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달달 외워줘야 되는 거지. 근데 어떤 분은 이걸 못 외우고 광역 도시 계획 내용을 달달 외워. 그러면 안 돼. 예. 자,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은 다른 말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다양한 형태로 문장을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라고 외웠는데 시험에서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뭐지? 바로 내용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은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그래서 내용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또는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다양하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이 6개를 외우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외운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봐야 되는데 아직도 못 외우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이나 변경,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 4가지가 있죠. 4가지.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자연 공원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3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도로 설치, 공원 설치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요. 이제 요 4번째를 갖다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4번째. 4번째는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4번이 이제 함정을 만드는 1순위. 그다음에 5번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죠.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데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6개예요. 이 6개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아닌데 내용인 것처럼 가장 많이 틀린 지문 나온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X,
관리 구역은 아니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시설 부담 구역.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두 개를 틀린 지문으로 쓴 거 다 합치면 10문제가 넘어요. 예, 기출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갖다가 계속 쓰시는 교수님이 계시니까 다른 교수님도 이것을 틀린 지문 쓰고 싶은데 이거 쓰면 왠지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근데 이거 먼저 선점해 버렸어, 본인이 틀린 지문으로.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낸 적도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죠. 왜냐하면 끝에가 구역으로 끝나는 것을 내면은 학생들이 거의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끝에가 구역으로 끝나는 게 총 몇 개나 있습니까? 6개, 용도구역 4개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6개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끝에가 구역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끝에가 구역으로 끝나는 것을 틀린 지문 쓰면 또 함정에 빠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응용 문제를 내면 이걸 내죠. 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시가지 조성 하고 단지 조성이죠. 그래서 기출문제 이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 나온 거예요. 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 이런 게 어디 있어 해서 틀렸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요. 그러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연습을 많이 했거든. 연습을. 그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출 문제를 보고 어떤 분은 유통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유통. 그러면 관광단지 조성은 틀리나? 연구단지 조성. 핵심은 단지 조성이죠. 또 시험 나온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시가지 조성에 관한 계획. 이것도 도시 개발 사업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국토부에서 나오는 거, 국토부. 자, 국토부 이제 그 공무원들 이제 교육할 때 보면은 시험을 봐요. 그때 이게 나왔어요. 자,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우리 정비 사업 종류가 3가지가 있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걸 외우는 게 천만다행이네. 3개를 외우니까. 예.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해당되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계획 맞아.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고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아직 안 나온 게 여기 아직 안 나왔다고요. 어떤지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달달 외워놓게 되면은 이제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문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한 5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까지는 달달달 외워놓으면은요. 그 안에서 매년 보면은요, 75점 분량은 거의 그 안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넉넉하게 붙는다고요. 예. 그다음 여유가 되면 이제 10년에 한 번 나오는 것까지 보는 거죠. 여유가 되면은. 예. 그러면 우리가 공법만 시험 본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우리 공법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뇌 구조를 제가 분석을 해요. 이게 뇌야. 이걸 6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민법을 이만큼 쓰면은요. 난 공법 요만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요만큼만 써야 돼. 여러분의 뇌 용량을요. 예.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요.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어 숙제에 쳐. 그날 집에 가서 영어 숙제만 해야 돼요. 국어나 수학 숙제는 못해. 예. 영어 성적은 잘 나와도 다른 과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것만 제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요것만. 6분 1만 써야 돼. 뇌용량을. 이것도 그냥 채우면 안 돼요. 일단 매년 나오는 걸 먼저 채우고 2년에 한 번, 3번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채우는데 용량이 좀 크신 분은 10년, 20년까지.
좀 적다 싶은 사람은요. 5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 75점 맞잖아, 그렇죠? 채워줘야 돼. 근데 선생은 이렇게 차근차근 채우는데 본인 셀프로 20년에 한 번 나오고 다 채워버리고 나서 빈 공간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채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공법도 핵심 사항들 먼저 익숙하게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제 입안권자부터 해서 이것이 입안 결정 절차가 나오죠. 이걸 잠시만 쉬었다가 절차 진행순 한번 체계도를 그려보고 한번 또 공부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예.